나는 많이 먹지 않는다,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굉장히 억울하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의 말씀이 저는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보면 체질이 비슷하고 외형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완전히 다른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완벽하게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비만과 장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살찌게 하는 비만세균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비만세균의 이 균 종류를 퍼미큐테스라고 해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균이 없는 무균쥐에, 장내에 균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균쥐에 비만쥐에 장내 미생물을 이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주 후에 체지방이 무려 47%나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무균 상태인데 비만 세균만으로 체지방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다른 요소,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섭취했다거나 운동을 안 했다거나 이런 요소가 작용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살찌게 하는 비만세균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비만세균은 유해균에 속하는 균이고요. 우리가 가공식품, 나쁜 음식 이런 거를 많이 먹었을 때 늘어나는 균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날씬한 균이 있을까요? 박테로이데테스라고 해서 날씬하게 만드는 세균도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즉 건강에 좋은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하는 균도 하나의 박테로이데테스인데요. 장내 환경을 만드는 건강한 균, 유익균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분들은요, 정말 이 비만 세균 때문에 장내 환경이 지금 망가져 있다는 뜻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안고 계실 텐데요. 나의 장내 환경이 지금 비만세균, 유해균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칼로리를 줄이는 노력, 운동을 많이 하겠다는 노력, 이것보다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어서 날씬균이 늘어나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물별로 비교 해부학적으로 보면 동물이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와 장의 길이가 확연하게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식동물의 경우에는 이제 육식, 동물성 단백질을 먹죠. 그래서 장의 길이가 매우 짧습니다. 체간, 몸 전체 길이의 약 1.5배에서 2배 정도 해당하는데요. 그 예시로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육식동물은 왜 장의 길이가 짧을까 생각을 해보면 동물성 단백질은 그 대사산물이 굉장히 유독합니다. 암모니아나 요산, 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성분들이 대사산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성분들은 몸에 오래 머무를수록 독소를 계속 흡수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육식동물을 할지라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구조상 동물성 단백질을 주식으로 먹는 동물들은 장의 길이가 매우 짧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는 잡식동물이 있는데요.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 반려동물들,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들이 해당이 됩니다. 잡식동물은 그래도 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소화를 시키지만 상대적으로 또 약간의 과일류, 채소류도 같이 먹을 수가 있는 동물이죠. 이 잡식동물의 경우에는 장의 길이가 체간에 비해서 약 3, 4배 정도입니다. 육식동물보다는 길고 초식동물보다는 짧습니다. 그러면 풀을 주식으로 먹고 피와 근육과 에너지를 만드는 초식동물은 장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풀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풀을 소화시켜서 근육을 만드는 소의 경우 초식동물은 체간의 길이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무려 20배나 깁니다. 굉장히 긴 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위도 이 초식동물은 4개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 반추하면서 소화를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하는 거죠. 긴 장에서 다양한 장내 미생물들이 바로 이 풀을 소화시켜 줍니다. 이렇게 초식동물은 매우 긴 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람의 이 장의 길이는 어떨까요? 유인원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인원들은 고릴라, 원숭이, 침팬지 이런 동물들이죠. 과일을 주식으로 먹는 동물들이고 나무의 풀뿌리나 곤충도 5% 정도 먹고 있습니다. 자, 유인원들은 체간의 길이에 비해서 6배 정도 깁니다.
그런데 이 6배라고 하니까 사람의 장의 길이를 같이 비교해 보면 역시 사람도 딱 6배 정도 됩니다. 약 한 9m 정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 사람의 장의 길이도 역시 유인원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도 잘 되고 또 장에도 적합한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인원들처럼 비슷하게 먹는다라면 소화도 편하고 또 장도 건강한 형태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 길이와 동물별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가 다른 것을 꼭 확인을 하시고, 내가 지나치게 나는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나는 육식동물이다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육식동물처럼 그럼 장의 길이가 짧은 것이 우리 몸에 해부학적으로 맞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물론 고기를 잘 소화시키는 분이 있고 또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체질상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주로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음식은 과식동물인 유인원과 좀 비슷하게 드시는 것이 더 우리 몸의 해부학적 구조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 건강에 꼭 필요한 음식이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장 건강에 꼭 필요한 음식을 늘 주식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해녀들의 밥상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녀들을 보면요, 많은 분들이 60대 넘어서면 대부분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이런 거에 좀 많이 시달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해녀들은 고혈압, 당뇨약을 드시지 않고 여전히 이 해녀 생활을 하시면서 건강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식단을 보면요, 정말 이 아주 신선한 해산물과 또 해조류를 굉장히 많이 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자연식의 비율을 늘려가자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요. 바로 가열 조리된 음식, 또 양념이 진한 음식이 별로 없고 또 가공식품도 거의 드시지 않고 신선한 해초와 해산물 그리고 채소류를 많이 드시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해녀분들이 건강한 밥상을 통해서 약을 드시지 않는 만성질환이 없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요. 해녀분들과 비슷한 밥상 꼭 하루에 한 끼 이상은 챙겨 드시는 것이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